바디필러 절대 하지 마세요. 주변에 바디필러 하는 사람은 많은데 유튜브에서는 바디필러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 헷갈리시죠? 오늘 무성한 소문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바디필러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바디필러가 진짜 중력 때문에 흘러내릴 수도 있나요? 대표적인 필러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아쿠아필링 필러라는 그 성분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였는데 그 필러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가슴에 그 필러를 이제 넣었는데 진짜 복부에 여기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하려고 열어보니까 고름이 흘러내려오는 굉장히 정말 끔찍한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모르던 분들이 많았죠. 저는 다행히 알고 있어서 그걸 안 썼고, 저도 만약에 몰랐으면 지금 쇠고랑 차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아쿠아필링 필러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온다. 골반에 넣든 가슴에 넣든 내 조직을 파괴하면서 내려와요.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야. 내 조직 자체를 다 먹어 들어가면서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히알루론산 필러가 두 종류거든요. 모노페이직, 바이페이직 그런 두 가지 종류의 구조가 있는데 바이페이직 필러는 약간 파티클 형태의 그런 필러예요. 그 필러는 내려올 수 있어요. 정말 드물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가 가끔 돼요. 우리가 그런 파티클 형태의 필러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레스틀렌이거든요. 그 필러도 그런 케이스가 보고는 되어 있다. 그래서 확률상 가능은 하다. 그러면은 필러가 뭉치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이동이랑 또 다른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 얼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마에 필러를 넣었는데 인상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V자로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보면 팔자에 필러를 넣었는데 필러라고 한 달 있다가 보니까 팔자가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더 이렇게 뿔 나와가지고 좀 내가 이상해졌는데? 그러면 필러가 뭔가 이쪽 위쪽으로 뭉치고 여기는 꺼지고 이 주변으로 뭉치고 이게 이제 현상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근육 밑으로 필러가 주입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접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필러가 똑같은 곳에 압력을 계속 가하니까 얘는 눌리고 이 주변은 뭉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디필러는 대부분 피하지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피하지방에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접히고 하는 부분들이 몸에 있는 필러에 있어서는 없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거는 필러가 분해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저번에 골반 필러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윗골반은 좀 필러 분해가 빠르다고. 그러면 약간 이거 동그란 거에서 약간 좀 요 정도로 모양이 변형될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반복적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모양이 변형될 수는 있죠. 근데 뭐 뭉치거나 울퉁불퉁해진다거나 이런 일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혹시 시술 후에 마사지나 격한 운동을 하면은 조금 영향이 가기도 하나요? 뭐 골반 쪽으로 필러를 하면 운동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이후에는 무조건 운동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 밑으로 필러가 들어가는 거면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건 피하지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시술 직후에는 붓기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기간만큼만 운동을 쉬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운동을 못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오히려 운동을 하셔야 돼요. 몸매를 만들어야죠. 몸매 때문에 한 건데. 대용량이라서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 말은 옛날에는 좀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분자끼리 이렇게 걸치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억지로 얘를 본드로 붙여주는, 그러니까 BDD라는 그런 본드를 되게 많이 썼는데 요새는 정말 소량으로 넣고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용량으로 필러를 쓰면 BDD 때문에 약간 염증 반응도 생기고 뭐 알레르기 반응도 생기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필러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 BDD를 낮추고 분해 속도도 늦고. 그래서 요새는 대용량 필러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혹시 뭐 시술 가능한 용량의 한계 뭐 이런 게 있나요? 한 번에 시술할 수 있는 양 이런 거. 그거는 연구된 바는 없어요. 피부가 압박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압박을 안 받는 범위 내라는 거는 주변 혈관을 다 짜부시킬 정도로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할 정도의 볼륨은 넣지는 않기 때문에 그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필러 자체를 그렇게 막 많이 써서 모양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만약에 좀 큰 거를 원하면 반복적인 시술을 해서 늘리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병원의 대용량 기준이랑 저의 대용량 기준이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골반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맥시멈 100cc, 엉덩이 쪽은 맥시멈 300cc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고 이물감이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제 미적 기준은 뭐냐면 일단 티나면 망했다. 티나면 안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단 2cc 가지고도 이마 엄청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10cc 가지고도 엄청 자연스럽게 봉긋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필러의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의 문제거든요. 몸도 똑같이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도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좀 더 볼륨감 있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몸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촉감을 만들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전에 얘기했었을 수도 있는데 지방층, 우리 몸의 지방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제가 해드렸던 수많은 여성분들 남편이랑 남자친구한테 완전 속이고 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한다. 만져봐도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쬐끔쬐끔씩 하면서 이뻐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 자기 와이프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했어요. 우리 환자 중에 남편 의사분들 되게 많아요. 바디필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1번, 바디필러는 흘러내리지 않는다. 2번, 의료용 필러, 허가받은 필러는 안전하다. 3번째, 대용량이라서 위험하지 않다. 우리나라 필러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4번째, 필러는 내가 내 몸에 넣은 필러 남편도 모른다. 바디필러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말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 어떤 점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